우리가 스위치를 딱 켤 때마다 사실은 작은 마법을 경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둠이 싹 사라지고 기계들이 돌아가고 세상이 연결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마법 뒤에는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거대라고 복잡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전력망이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전력망이 아주 조용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이 모든 편리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더는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력망 붕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싶으시죠? 근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기 칠레에서는요, 송전선 딱 하나가 고장 났는데 그게 무려 16시간이 넘는 대전전으로 이어졌고요. 최근 스페인에서도 재생에너지의 변덕 때문에 5시간 넘게 전기가 끊겼어요. 이게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총 5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우리 전력망이 옛날엔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불일치 문제에 부딪혔는지, 그 때문에 전력망이 얼마나 위태로워졌는지 볼 거고요. 또 이걸 해결하려는 기술적인 해법을 가로막는 의외의 장애물, 그리고 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계획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옛날 전력망은요, 생각보다 되게 단순했어요. 원자력이나 석탄 발전소처럼 아주 큰 발전소를 전기가 많이 필요한 대도시 근처에 짓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거대한 송전선으로 전기를 쭉 보내주는 아주 간단한 방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만드는 곳이랑 쓰는 곳이 가까운 예측하기 쉬운 중앙 집중형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이 단순하고 오래된 모델이 지금 엄청난 변화랑 꽝 하고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전기를 만드는 곳이랑 쓰는 곳이 완전히 따로 놀기 시작하면서 지리적으로 어마어마한 불일치가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말 극명한 대비가 보이죠. 한쪽에서는 데이터 센터다, 도시 성장이다 하면서 수도권의 전기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태양광, 풍력발전소가 지방이랑 해안 지역에 막 들어서면서 전기 공급이 폭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기가 꼭 필요한 곳과 전기를 새로 만드는 것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런 것 같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숫자를 보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2038년까지 전력 수요가 31기가와트나 늘어날 전망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원자력 발전소 거의 30개를 더 짓는 거랑 맞먹는 양이에요. 이걸 맞추려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금보다 3.5배나 늘어야 하고요. 근데 보세요. 새로운 에너지는 대부분 저기 아래 호남이랑 영남에서 만드는데 새로운 수요는 거의 다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그냥 전기가 멀리서 오네, 배송비가 비싸겠네, 이런 물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일치는 전력망의 물리적인 안정성, 그 근본 자체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전력망이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동기발전기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해요. 원자력이나 석탄발전소는 아주 무겁고 거대한 터빈이 묵직하게 윙 돌면서 전기를 만들거든요. 바로 이 회전하는 힘 자체가 외부 충격에 버티는 힘, 전문 용어로 개통관성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비유하자면 이들은 전체 전력망을 든든하게 이끌어주는 힘센 주자들 같은 존재예요. 반면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요즘 재생에너지는 완전히 달라요. 얘네들은 인버터라는 전자장치로 전력망에 붙는데 묵직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버티는 힘, 즉 관성을 거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아까 그 힘센 주자들 위에 그냥 올라타서 가는 승객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스로 달리는 힘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뭔지 감이 오시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든든하게 버텨주던 힘센 주자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그 위에 올라탄 승객들만 계속 늘어나니까 전력망 전체가 점점 약해지고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관성이 부족한 시스템에서는 아주 작은 충격 하나만 와도 주파수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면서 칠레나 스페인에서 봤던 그런 대규모 연쇄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해결책은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전기가 남는 지방에서 부족한 수도권까지 그냥 거대한 송전선을 쫙 깔면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이 아주 논리적인 해결책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바로 사람이라는 장애물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이 말이 아마 주민 반대의 핵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일 거예요.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데 왜 하필 내 땅, 내 마을이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하냐는 거죠. 나는 저기서 오는 전기를 직접 쓰러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아주 근본적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바로 20년. 북당진 신탕정이라는 주요 송전선로 프로젝트 하나를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이에요. 극심한 주민 반대와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무려 20년 가까이 걸린 겁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 그냥 땅에 묻으면 되잖아. 시끄럽게 철탑 세우지 말고. 그쵸? 근데 이 그래프가 현실을 딱 보여줍니다. 송전선을 땅 밑에 묻는 비용은요, 그냥 지상에 철탑 세우는 것보다 무려 10배나 더 비싸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장거리 송전망을 전부 땅에 묻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죠.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랑 사회적인 문제가 진짜 엉망으로 얽혀버린 이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 드디어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바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라는 건데요. 이 법의 목표는 단순히 선을 더 짓자 이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데요. 바로 국가 핵심 시설을 짓는 방식 자체에 대한 판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끝도 없이 반대하고 사업은 하염없이 늦어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제는 협력과 속도의 시스템으로 가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특별법을 뜯어보면 아주 구체적인 단근책들이 들어있어요. 과거의 불만들을 하나하나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땅 주인은 그냥 사용료만 받는 게 아니라 아예 한전한테 내 땅 그냥 사가세요 라고 감정가 100%로 요구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또 빨리 합의해주면 보상금의 최대 75%까지 보너스를 얹어줍니다. 그리고 피해 지역 지자체에는 직접 돈을 줘서 마을 수건 사업에 쓰게 하고요. 심지어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땅에 새로운 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까지 해줍니다. 보상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 속 터지게 만들었던 그 수십 년씩 걸리던 사업 절차도 확 뜯어 고칩니다. 이제는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부처끼리 싸우는 걸 조율하고요.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하나로 합쳐서 빨리빨리 처리합니다. 도로 놓을 때 전력선도 같이 묻는 식으로 땅을 2번 파는 일도 없애고 한전이 직접 주민들 의견을 듣게 해서 사업이 하염없이 미뤄지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모든 노력은 하나의 큰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과연 이 새로운 계획들이 우리 집 불이 꺼지기 전에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전력망을 완성하기에 정말 충분할까요? 이 거대한 국가 인프라와 지역 주민들의 권리, 그리고 우리 모두의 에너지 미래, 이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